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연 들려드릴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엉덩이에 너무 땀이 차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일어나고 계신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저만 하면 끝나니까 얼른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홍대 산디과 졸업한 주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른 분들 보시면 지금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커리어와 다양한 특기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뉴비 꼬꼬마예요. 그래서 그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원 과정 그리고 일을 통해 배운 것들 그 취업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짧고 좁고 가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디자인과만 계신 게 아니라서 아마 산업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좀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품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산업 디자인 안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구글에서 산업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품 디자이너고 제품 디자인이라는 거는 형태, 소재, 후가공 혹은 사용성 등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그냥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구글에 제품이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구글에도 제품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지금 정발이 잘 안 돼서 몇몇 제품만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뭐 휴대폰이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혹은 이제 얼마 후에 아마 런칭이 시작될 스테디아라는 스트리밍 게임 디바이스에서 조이스틱 같은 것들도 저희 하드웨어 디자인 팀에서 만들고 있고요.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I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 그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하드웨어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테키하다든지 너무 테크놀로지하다든지 너무 기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저희의 디자인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하드웨어 디자인 팀에서는 5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여러 개의 팀이 있지만 한 명의 팀처럼 한 건물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50여 명 중에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15명 정도가 한국 디자이너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먼트에 있는 한국 분들보다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는 팀인데 가령 이미 발매돼서 공개돼서 발매되고 있는 데이드림 뷰라는 이제 VR 디바이스 같은 그런 종류의 퓨처 디바이스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약간 구글 자체가 좀 연구 같은 걸 많이 하고 좀 미친 것 같은 디자인을 많이 하는 팀이라서 하고 있는 약간 학제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밀란 디자인 위크라는 그 거대한 전시 행사? 디자인 행사에서 공개된 Space for Being이라는 프로젝트에 저희 팀이 이제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사람의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예요. 뭐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좋은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지만 그게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한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좋겠거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서 구글과 존스 홉킨스 의대 그리고 무토라는 북유럽 가구 브랜드
그리고 이제 레디메이드라는 전시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 개의 다른 가구 테마를 가진 방들을 전시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팔목에 밴드를 감고 있는데 그 밴드가 저는 잘 모르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뭐 땀이라든지 뭐 그런 신체적인 정보를 모아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 각 방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약간은 조금 수치화적인 그래픽으로 비주얼라이징을 해주는 프로젝트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에 대한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아직 많이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는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부분을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글스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구글이라는 미국 IT 대기업에서 일을 하기 전 한국에 있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쉽게 말하면 이제 조그만한 디자인 회사인데 다른 회사에서 의뢰하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자기네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보이기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년간 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고 행복했지만 이 일이라는 게 사람한테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서 뭔가 점점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더 이상 성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왜냐면은 이제 5년 정도 일했더니 이제 대표님도 저를 굉장히 믿어주시고 굉장히 우쭈쭈해주시고 둥기둥기 하니까 뭔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난 됐다. 나 이제 됐구나. 약간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를 한번 흔들어줄 생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포트폴리오, 명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사 작업을 정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무 경험도 없고 해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교환학생이나 유학 어학연수를 경험도 전혀 없고 토익, 토플, 토스 같은 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어드밴티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일했던 클라우드&코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해외에서도 그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 랭귀지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누구나 이제 그런 미니멀한 디자인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이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과정, 어떤 양상 과정을 통해 어떤 재료를 이용해 어떤 후가공 과정을 이용해서야만이 그런 디자인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집중해서 일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다더치라고 불리는 이 장치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그냥 이런 뭔가 보조 디바이스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있고 쿨한 제품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욕망을 인사이트로 발견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비장애인들도 갖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정교한 디테일과 좋은 소재감을 가진 제품으로 디자인했었던 제품이고요. 다른 프로젝트들 역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소재감이나 이런 양상 과정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저는 그쪽 위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발매되는 제품들, 양산된 제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업을 조금 병행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감성적인 디자인이나 귀여운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이 제가 디자인한 문라이즈 램프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달을 관찰할 때 썼던 천체만원경을 컨셉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달을 띄울 수 있는 컨셉 램프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달을 띄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든지 연인이랑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험이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줄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눈사람에서 컨셉을 가져온 오뚜기 연필깎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문고리의 어떤 직관성에서 영감을 받은 스마트 도어락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연말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한테 돌리는 연합장이라든지 뭐 그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여줄 때 프로페셔널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라든지 양산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이제 저라는 인간이 또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특이한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개인작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난 후에는 계속 이제 영어를 준비했는데 영어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 명준님이 굉장히 좋은 강의를 주옥 같은 강의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네. 워낙 기본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들 어디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찾아보고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다 그런 걸 공지를 많이 해요. 커리어 탭이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인더스트리 디자인을 뽑는다, 아니면 인터랙션 디자인을 뽑는다, 매니저를 뽑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보여주니까 그거를 보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면 포지션이 열려있지 않아도 그냥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놓으면 나 너네 회사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회사 자리 나면 연락 주라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내놓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고 싶었던 유럽 쪽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몇 군데에다가 메일을 보낸 후에 뭔가 그래 한번 보자라는 답장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유럽으로 자펀팅 겸 놀러가는 겸 인스피레이션 트립을 떠납니다. 일정은 대략 3주 정도 잡았고 제가 주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던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 쪽 위주로 일정을 잡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거의 친구나 선배나 이런 분들 보기 위해 돌아다녔던 기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고 싶었던 뮤지엄이라든지 뭐 디자인 스팟들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좋은 장소들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주고받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시간을 흥청망청 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정말 회사를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보낸 회사로부터 답장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제가 계획한 3주의 여행 중에 이미 거의 1주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메일함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나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 삶이었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였는데 근데 웃긴 거는 사람 뽑을 생각은 없대요. 근데 와서 얘기나 좀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보장된 것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가봤자 거기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없는 편으로 이제 없는 돈으로 열심히 계획을 짜서 숙소니 뭐 비행기 이런 걸 다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가로 예약했으니까 당연히 취소가 안 되죠. 그거를 다 꼬일 텐데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거지였기 때문에 당장 내일 표를 사서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런던을 추가해 갔고 거기서 이제 갔는데 또 스튜디오 매니저가 너무 바빠서 30분밖에 시간을 못 내주겠대요. 그래도 30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제가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혹시 관심 있으면 미국 쪽 회사도 관심 있냐 이랬더니 저야 뭐 당연히 있다 그랬고 그래서 연결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외에도 사실은 뭐 몇 군데 더 영향을 받은 그 인터뷰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진행을 해본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미국의 대기업 디자인 쪽의 어떤 온라인 채용 프로세스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거라서 세부적인 지원 프로세스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단에 추천을 받은 케이스인데 추천을 받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이제 해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구글에도 커리어 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인터랙션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걸 치면 어느 위치에 어떤 직종을 뽑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추천을 받지 않아도. 근데 물론 추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과정이 스무스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레주메가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비자 체크가 들어와요. 리크루터로부터. 그래서 주로 보는 게 5원 비자 가능 여부인데 5원 비자라는 건 약간 일종의 특기자 비자 같은 건데 이 비자에 대한 내용은 추후 그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비자 그 5원 비자라는 거에 그쪽에 있는 리퀘어먼트를 제가 만약에 만족을 시킨다, 충족을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회사와 인터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전화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글 행아웃이나 아니면 스카이프 같은 걸로 화상 인터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잘 풀리면은 온사이트 인터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캠퍼스에 가서 인터뷰를 보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일하는 분들 만나서 뭐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아니면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뭐 소개를 시켜주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 무슨 랩이 있는데 관심 있어 한번 볼래? 해갖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사이트 인터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죠. 아, 얘 뽑아야 돼. 아니면 얘는 거르자.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뽑자로 나오면은 오퍼레터라는 걸 받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와 회사와의 싸움인 거죠. 저와 이제 제가 이제 약간의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뭐 이 연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좀 올려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혜택 중에 이런 부분은 혹시 좀 이런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를 하면서 자기와 회사 간에 이제 원하는 방향을 오퍼에 대한 방향을 잘 맞추고 그게 맞추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오퍼 레터에 사인을 하고 나면 문서적으로는 고용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비자를 그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고 비자 프로세스까지 끝나면 가족들과 짐을 싸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지금 1년 동안 구글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 짧지만 그간의 해외 취업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께 팁이라도 될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해서 3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비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적극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워낙 여기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서 더 얘기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프로세스의 중요성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면접이나 취업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디자인팀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프로세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관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상을 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히나 이제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 물리적인 제품을 실제감에 대한 거를 얼마나 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봤는지 손으로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구현 가능한 제품인지 뭐 제품을 분해해가지고 구조를 찾아봐서 그걸 이렇게 미믹해갖고 만든다든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이유 자체가 회사라는 게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알고 싶은 거는 그 여러분들의 멋지고 화려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이제 같이 일해야 되는 그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 당신들,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세스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5원 비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5원 비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특기자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예술가 비자라든지 연예인 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게 이제 예술 쪽이나 연예계나 이런 쪽은 기준이 그 특출한 능력에 대한 증명의 기준이 약간 조금 더 완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로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은 편이고 추천 방식인 H1B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보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이 O1 비자에 대한 걸 먼저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O1 비자의 조건이 뭐냐? 지금 보시는 7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은 이게 과연 나랑 맞나라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막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적이 있냐? 멘사 같은 굉장히 퀄리파이드된 어떤 멤버십의 일원이냐?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룬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저랑은 도저히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이 중에 일단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이 그냥 그래서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문적인 변호사분이랑 많이 얘기를 나눠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O1 비자라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O1 비자를 위해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 수상 경력이랑 뭐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전시 참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근데 유일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상을 받은 사람도 O1 비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O1을 받나? 하는 사람도 O1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변호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수상 경력, 미디어 노출, 전시 참여가 그나마 조금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O1 비자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는 게 레퍼런스 레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결국엔 추천서인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선배나 교수님, 직장 상사 혹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비자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저한테도 제가 이제 막 목록을 적어서 냈는데 그랬더니 혹시 좀 더 외국에 사는 사람 없냐 막 물어봐가지고 저도 막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보고 막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싶으시다면 뭔가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고 미리 좀 친분을 만들어 놓으면 좀 나중에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위해 접근하는 건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대비하시기 수월하실 테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립자 팁으로 저희 회사에 지금 인턴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이 계신데 저랑 같은 산디과 출신이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J1 비자, 학생 비자로 와 계신데 그냥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 비자를 받으려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 신분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졸업을 그냥 해버린 케이스인데 요즘 졸업유예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 비자에 대한 인턴이나 학생 비자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졸업유예도 뭔가 정당치 못한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성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앞단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제가 얼마나 헤매고 막 이런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단에 이제 다른 연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강요는 아니지만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진짜 그 회사를 미국을 유럽을 어딘가를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그렇게 막 대단한 행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뭐 영어 학원을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 뭔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한테 메일을 그냥 한번 써보는 것도 그 시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막상 저지르면 뭔가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겁먹지 마시고 많이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그냥 한국인 링크드인 같은 데서 원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가끔 일하는 한국인 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괜히 메시지 보내서 저 한국에 있는 학생인데 제가 정말 관심이 많다.
뭐 잠깐 질문 같은 거 혹시 뭐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갖춰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은 거의 대부분 싫어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이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이런 직종을 뽑는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런 꿀팁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새로운 기회로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들이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직이나 저도 이제 고3이란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직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되게 막연한 부분들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런 스펙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는 거에 대한 안 좋은 개념도 요즘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가령 이제 뭐 어워드가 많다, 나는 디자인 어워드가 많다, 디자인 어워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 디자인 어워드가 많으면 디자인을 잘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난 토픽 점수가 뭐 토익이나 토픽 점수가 굉장히 높아, 오픽 점수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은 네가 토익이 900이라도 그러면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외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비아냥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력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폄하하는, 어떻게 보면 힘 빼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펙 쌓기라는 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성취하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들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나 뭔가 고시나 이런 거 준비하시면서 도서관이나 중도 같은 데서 이제 밤새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때나, 아니면 교수님이 뭔가 폭탄과 같은 크리틱을 던져서 멘붕인 상태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체 어쩌라는 건지 라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혹은 야작이나 아니면은 이제 밤새 공부하다 지쳐서 갑자기 동기가 단대기로 진화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을 수 있고 지금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억앞서 보이는 노력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어쨌든 저도 아직은 어딘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중이지만 계속 걸어왔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은, 다른 부분은 뭐 개인적 경험이고 잘 모르겠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꼭 힘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아하는 일을 찾아 좋아하는 일을 사시면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